S&P ETF 같은 경우에는요, 변수가 딱 하나예요. 바로 시장 상황. 근데 이 QQQ ETF는요, 여기에다가 변수가 하나가 더 추가가 된 거예요. 시장 상황과 더불어서 그 기술주 섹터의 상황이 또 추가가 되는 거죠. 반갑습니다. 한주주입니다. 제가 완전 강추하는 투자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QQQ ETF예요. 근데 오늘은 제가 좀 단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ETF랑 QQQ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시작할게요. ETF는 인덱스 펀드를 사고팔고 하기 쉽게 주식시장에 상장을 해 놓은 거고요. 그리고 QQQ는 인베스코 QQQ 트러스트라고 하는 ETF 상품이에요.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 지수로 삼고 있어요. QQQ가 1999년에 출시가 됐는데요. 이 출시 연도가 조금 의미심장하죠. 이때가 기술주 대유행이었잖아요. 그때 생겼네요. 최근에 QQQ가 되게 인기가 많고 이게 꽤 안전한 투자다라고 여겨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QQQ ETF도 의외의 단점이 있어요. 이 단점을 여러분들이 미리 숙지를 하시고 그리고 마음의 준비를 하신다라고 하면 극복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QQQ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 한번 끝까지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QQQ는 무조건 안전빵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부분을 제가 오늘 좀 강조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ETF의 조상님격인 존 보글과 그리고 월가의 살아있는 전설인 켄 피셔 이 두 분의 의견을 제가 참고해가지고 준비했어요. 아주 변덕스러운 미스터 마켓에 여러분들 농락당하지 않으려면요.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 끝까지 듣고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QQQ의 첫 번째 단점은요. QQQ도 역시 시장 전체를 아우르는 펀드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이 QQQ도 역시 특정 카테고리에 국한된 펀드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QQQ는 기술주라고 하는 특정 카테고리에 투자를 하는 펀드거든요. 그래서 전체 시장에 투자하는 ETF에 비해서는요, 변동성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특성상 S&P 500 ETF보다는 시장 변동에 따라서 마음고생을 좀 할 수 있는 ETF다라고 하는 점을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S&P ETF 같은 경우에는요, 변수가 딱 하나예요. 바로 시장 상황. 근데 이 QQQ ETF는요, 여기에다가 변수가 하나가 더 추가가 된 거예요. 시장 상황과 더불어서 그 기술주 섹터의 상황이 또 추가가 되는 거죠. 이렇게 변수가 하나가 더 늘었으니까 마음고생이 하나가 더 느는 셈이에요. 그러면 QQQ가 인기가 높은 거는 왜 그럴까요? 이건 몇 년 전부터 기술주 섹터의 인기가 되게 높았기 때문인데요. 최근에 미국 기술주에서 꽤 수익이 좋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은 최근 수익이 높은 쪽으로 많이 이제 몰려갔어요. 그래서 이제 기술주 ETF인 QQQ가 S&P 500 ETF보다 더 이제 인기가 높은 거죠. 이렇게 인기가 높은 거는 최근의 기술주 인기를 반영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인기가 의외로 오래 지속되지는 않는다라고 해요. 이게 시대별로 섹터별 유행이 있어요. 1990년대 중후반에는 대형 성장주가 되게 인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90년대 말에는 기술주가 주도를 했어요. 그리고 2000년대 중반이 돼서는 금융주가 끝발 날렸고요. 2000년대 말에는 신흥시장의 재미가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는 가장 최근 몇 년간은요, 성장주 그리고 기술주가 되게 뜨거웠죠. QQQ의 인기는 바로 이런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제 생각에는요, QQQ의 경우에는 장기 투자를 하면 이 기술주 유행에서 발생하는 그 리스크를 상쇄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QQQ를 매수를 하셨다면요, 그 기술주 카테고리가 정말 지독하게 안 좋은 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마음에 염두를 해 두셔야 돼요. 그래야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잘 넘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QQQ가 때로는 시장 수익률, 그러니까 S&P 500 ETF보다 좋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나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을 거다 하는 믿음으로 가시는 편이 좋습니다. 자, QQQ의 두 번째 단점은요, 사고팔고 하기가 쉽다는 건데요. 이처럼 사고팔고 하기 쉽다는 건요, QQQ뿐만 아니라 모든 ETF의 공통된 단점이죠. ETF의 조상님격인 존 보글이라고 하는 분이 이분이 ETF의 모태가 된 인덱스 펀드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 존 보글은 자기가 개발한 그 인덱스 펀드를 가지고 ETF로 이렇게 사고팔고 하기 쉽게 만들어 놓은 거에 대해서 되게 이제 반감을 가지고 있어요. 존 보글은 ETF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휴, 이놈들 내가 기껏해서 좋은 인덱스 펀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인덱스 펀드 가지고 이렇게 투기 수단이나 만들어? ETF 그건 다 증권사 돈 벌려고 만든 마케팅이야. 존 보글은 이렇게 ETF라고 하는 상품이
자신이 만든 인덱스 펀드의 기본 원칙을 변질시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신이 만든 인덱스 펀드는 장기 투자를 기본 패러다임으로 하는데 이런 ETF 같은 경우는 사고 팔고 하는 게 주식같이 너무 쉬우니까 이게 데이 트레이드용이라는 거죠. 그리고 QQQ를 포함한 ETF를 매수하신 분들은요, 이 트레이딩의 유혹에 넘어가실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왜냐면 QQQ의 경우에는 기술주의 좋은 시절이 또 잦아들면요, 이거 팔아버리고 다른 거 사고 싶은 욕구가 들 수도 있거든요. 이건 투자자들의 심리 때문이에요. 투자자들의 심리는 처음에는 한 특정 ETF를 영원히 사랑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문제는 그 사랑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죠. 시장 상황이 변하고 그리고 그 변한 시장 상태가 마치 펀더멘털처럼 굳어져 가는 걸 본다면 어떨까요? 마음이 변할지도 모르죠.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카테고리로 갈아타고 싶은 그런 이제 욕구가 들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QQQ에 투자하시는 분들은요, 이걸 반드시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기술주의 인기가 식어도 ETF 갈아타기를 하는 것보다는 QQQ를 그냥 계속 가지고 가시는 편이 훨씬 더 낫다. 그걸 좀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갈아타기를 하는 건요, 괜한 수수료만 발생을 시키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득될 것은 전혀 없는 그런 의사결정입니다. QQQ의 세 번째 단점은요, S&P 500 ETF 대비해서 운용 보수가 꽤 높은 편이라는 점이에요. QQQ의 운용 보수가 약 0.2% 정도인데요. SPDR S&P 500 ETF, 그러니까 SPY라고 하는 ETF 운용 보수는요, 0.09%예요. 그리고 뱅가드 500 인덱스 펀드, 그러니까 VO, 요건 운용 보수가 0.04%예요. 자, 이게 비교를 해보면 QQQ의 운용 보수가 이런 S&P 500 ETF에 비해서 좀 더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존 보글이 인덱스 펀드에 대해서 쓴 글을 보면요, 운용 보수, 그러니까 이 비용에 대한 부분을 엄청나게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이걸 제가 조금 과장을 보태서 말하자면 존 보글이 쓴 책에서 한 3분의 1 정도가 그 펀드 비용 줄여라, 그런 관련된 이야기예요. 운용 보수나 매매 회전율 같은 이런 데서 발생하는 수수료, 이걸 다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쓸데없는 비용들을 줄여야 돈을 번다고 막 여러 번 강조해가지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런 것들이 투자 수익률을 엄청 갉아먹는다고 해요. 그리고 사고 팔고 하는 데서 발생하는 수수료도 장기적으로 복리로 계산하면 이게 되게 큰 거라서 이 부분을 엄청 반대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요, QQQ는 운용 보수가 그렇게 크게 문제되는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QQQ 운용 보수가 연간 0.2%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걸 10년간으로 생각하면 수익률에서 한 2% 정도 빠지는 거고요. 20년간 투자하면 수익률에서 한 4% 정도, 4.1% 정도가 빠지는 수준이에요. 만약에 QQQ에 20년간 장기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수익이 한 600% 정도가 났는데 여기서 4.1% 정도가 빠지는 게 무슨 대수냐 싶은 거죠. 그러니까 QQQ 정도 수수료면 그래도 큰 단점이다라고 하기는 어렵고요. 저는 괜찮다 싶습니다. 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QQQ의 단점 3가지를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QQQ는요, 기술주라고 하는 특정 카테고리에 투자하는 펀드여가지고 전체 시장에 투자하는 S&P 500 ETF 같은 거에 비해서는 변동성이 높다는 점을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ETF 특성상 갈아타기 하는 게 너무 쉬워가지고 기술주 시대가 잦아들면 이 QQQ를 팔고 또 다른 걸 사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QQQ의 수수료는요, 운용 보수는 S&P 500 ETF에 비해서는 조금 높은 편이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렸어요. 제가 말씀드린 이 QQQ의 단점 3가지는 사실 QQQ 말고도 다른 수많은 ETF들에게도 다 적용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QQQ를 콕 집어서 말씀드린 이유는요, 다른 ETF들에 비해서 그래도 QQQ가 장기적으로 가져가기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제 비교적 안전한 상품이다 하는 개인적인 믿음이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저는 향후에 개별 주식 보유를 늘릴 생각은 별로 없고요. QQQ 같은 ETF를 사서 모으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그래서 QQQ가 단점이 뭘까 이렇게 좀 혼자서 생각을 해보고요. QQQ에 투자를 하다 보면 기술주가 가끔씩 그렇게 변덕 부리는 때도 맞이할 수 있을 건데요. 그런 때 이제 마음 다잡으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이런 힘든 시기가 오더라도 QQQ를 이미 매수하셨다라고 하면요, 그냥 진득히 보유하는 편이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주주님들 편안한 밤 되세요.